네, 안녕하십니까. CS2025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CS에 가면 이 회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웰컴의 김미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사실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 네. 뭐 CS도 이제 곧이라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또 오늘 저녁에 두바이 가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이 한참 이제 행사가 많은 시즌이어서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저희 회사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이스 쪽의 사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언급하셨던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출국하는 자이텍스, E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그 한국 기업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행사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행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저희 일본에서 진행되는 XR 페어 같은 경우도 점점 커지는 행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행사인 CES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올해 이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 좀 다양하게 2024와는 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전략 준비하려면 어렵진 않으세요? 근데 매해 바뀌지 않으면 참가 기업분들도 CES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참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유레카에 2년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하셔서도 글로벌 파빌리온이라든지 디자인 앤 소스관이라든지 계속 CES에 머물면서 CES의 다양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흡수도 하시고 또는 CES에서 만난 바이어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확장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매해 같은 전략으로 기업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기업들은 너무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로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많이 받아들여 주셔서 새롭게 CES에 그러니까 적용하게 된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유레카에 이제 2020 때 서울관에 굉장히 큰 스테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봤어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유레카가 그냥 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을 부스들만 조용히 이제 3x3 부스 내에서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저희가 그걸 무대로 올리고 쇼케이스를 만들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기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CS 유레카에 있는 국가관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 당시 2020 때 서울관의 위치가 너무 좋았잖아요. 메인 통로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뭐 유레카 최초로 된 건 아니고 그 과거의 스위스 같은 국가는 원래 이제 기업 공간에 한 반 정도는 늘 스테이지 공간으로 만들어서. 꾸미면서 활발하게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굉장히 적중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모든 관들이 스테이지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는 지금 유레카나 글로벌 파빌리온에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파빌리온들에게는 스테이지 공간을 굉장히 줄이는 트렌드를 많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스테이지를 좀 줄이고 대신에 무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알차게 꾸미기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원오원 미팅으로 약간 비즈니스에 오리엔티드 되게끔 좀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그러셨구나. 그 2025년 CS에 대한 관심이 큰데 뭐 아시지만 너무 많은 한국 기업도 가지만 해외에서도 관심 많잖아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요 근래 또 홈페이지도 바뀌었더라고요. 로고도 바뀌고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이번 이제 CES와 CTA의 발걸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변경된 로고는 또 100주년에 맞추어서 새로운 의지를 좀 다지는 로고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 굉장히 훌륭하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뭔가 계속 이제 그걸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나 행사들이 있는 반면에 CES
CES는 사실 과거에도 계속 시대의 흐름에 그렇죠. 맞춰서 세련되게 변화를 많이 추구해 왔고요. 네. 이번에 바뀐 로고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의 이제 콜라보레이션과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인간 중심에 있어야 하는 부분들, 그것이 CTA와 CES의 확장성과 연결성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주요하게 느껴졌고요. 네. 로고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도와 전략이 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바꿨다. 네, 그러니까 네. 과거 로고가 익숙하여서 좋기는 하지만 네. 또 색감들도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바리에이션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디자인적으로는 과거 로고가 저는 조금 더 그립기는 한데요. 네. 이번에 바뀐 로고가 CES에 나아갈 길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컨셉 정리 참 잘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CTA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2020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CTA도 굉장히 많이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많은 직원들이 재택을 하고 또는 이제 조직과 그렇죠. 기관들을 떠나면서 기존에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아닌 약간 이제 대안인원들로 이렇게 꾸며지면서 조금 모든 것들이 다 컨펌도 늦어지고 뭐 모든 커뮤니케이션도 늦어지고 예 그랬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그 참가 기업들이나 참가 기관에서는 이런 이제 그 코비드 환경에서도 CES가 이렇게 리딩하면서 멋지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도 당연히 있지만 또 안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힘겹게 이 완성도 높은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CTA가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올해 완벽하게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싹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 그것은 혁신상 어플리케이션 시점 굉장히 앞당겨 왔잖아요. 모든 한 달 정도 빨랐어요. 네, 네. 모든 그 날짜들을 다 앞으로 당겨가고 그리고 모든 컨펌들도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달라요? 네, 굉장히 말끔하게 또 깔끔하게 시일에 딱 맞춰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 사우스관의 부활이죠. 네. 2020 그 이후에 지금 사우스관이 계속 폐쇄됐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이제 디자인 앤 소스가 원래 유레카 2층에 네, 그 글로벌 파빌리온과 디자인 앤 소스였는데 예. 이번에 사우스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디자인 앤 소스 기업들이 그 사우스에 로케이션을 차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관들도 거기에 좀 들어가는 관들이 있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다양한 일종의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관이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 나의 비즈니스 목적도는 내가 CES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갈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더 기회를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굉장히 올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4에 비해서 네, 2025가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좀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CES는 어떤 전시회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CES를 활용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준비하는 조직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이제 보통 그 우리 최 대표님도 CES 리뷰나 네, CES 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취재를 네. 하시지만 네. 이 취재의 방향도 굉장히 두 가지. 예를 들면 LVCC와 유레카로 대표되는 그 두 가지에 굉장히 일체감도 있지만 좀 이질적이기도 한 두 가지 네, 행사가 네. 병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삼성관, LG관, SK관에 대해서 또는 그들 기업들이 이제 선보이는 최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은 저의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 태클을 제가 논할 정도의 제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우선 다른 전문가들에게 네, 네. 말씀의 기회를 좀 넘기고요. 제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레카, 글로벌 파빌리온, 디자인 앤 소스 뭐 이런 쪽에 그 이제 트렌드나 그쪽의 의미를 좀 더 담고 싶은데 그 관점에서 CES는 무엇일까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북미, 우선 1번은 북미, 이제 한 북미 60-70% 또는 30-40%는 북미 이외의 글로벌의 네. 지향점 관점에서 어딘가로 내가 글로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나의 프로덕트를 실제로 마켓에 내서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B2C 소비자들에게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B2B 전문가들은 네, 네. 나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필요한 어떤 조언들과 아니면 이 프로덕트가 나아가야 될 가능성, 뭐 마켓에 갈 때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조언을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이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 마켓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한 그 접근 방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런 접근 방식이 다 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기업이 CES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타겟 소비자, 타겟 우리 포텐셜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코엑스도 아닌데 이렇게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 미팅들을 통해서 CES에 그렇죠.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당신이 CES에서 만난 그 타겟 그 바이어들을 코엑스에서 그럼 만나본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분들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업들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코엑스의 그 행사에 직접 모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CES에 오셔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바이어군, 그 바이어군에게 우리가 여기가 한국 바이어건, 외국 바이어건 또는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의 이제 인도 쪽 바이어든 여러 그 바이어의 그 장르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굉장히 의사결정력이 있는 바이어로서 내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한 기회의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CES에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너무 많은데요. 그 실망감을 가지고 또는 내가 생각했던 CES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CES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되지 않은 채로 오셔서 굉장히 그날 이렇게 겉의 상황들만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오시는 나의 타겟 그리고 CES의 나의 바이어가 될 만한 이런 포텐셜 바이어들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철저히 해오신다면 이거는 세계 어느 전시회에 비해서 가장 좋은 기회에 예를 들면 적은 비용에 왜냐하면 다 지금 스폰서 하시는 기관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지원 받아서 다 가니까. 예를 들어 지원을 받아서 가는 기업들이시라면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CS의 좀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CS 관련된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많이 하시면서 뭔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 또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참가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다는 말고 꿀팁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 기업분들을 지금도 이제 저희가 2025 CES를 위하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의 기업들을 다 원오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과거에는 저희가 마켓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바이어를 찾기 위하거나 그런 류의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희 컨설턴트와 기업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인터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첫 번째 인터뷰는 그래서 전시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인터뷰를 저희 전시팀 디자이너랑 그리고 저희 기획자랑 기업 간의 개별 기업들 전체를 미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이제 저희의 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대행사로서 저희는 엄청 멋진 관들을 딱 세팅을 해놓고 나서 기업은 본인 기업의 기술에 맞춰서 본인이 세팅을 하면 돼. 이게 약간의 과거의 그 관행이었다면 그렇죠. 네.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성과가 있는 기업과 성과가 없는 기업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시회에 임하는 그들의 준비 그리고 그 전시회에 본인의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두 가지의 전략이 굉장히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혁신상 컨설팅 그것도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혁신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프로덕트를 어떻게 선보일 건데 이 보여주는 방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랩탑을 가지고 와서 이 랩탑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CES는 저희도 CES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에 의하여 사전 매칭, 바이어의 니즈를 다 찾아서 사전에 저희가 초청한 바이어와 투자자들을 기업에게 매칭해드리는 사전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 스스로가 사전에 나에게 관심 있었던 그 바이어나 투자자들을 사전에 본인들이 인바이트해서 부스에서 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사전 미팅 이외에는 현장에서 우리 그 부스나 우리 파빌리온을 보고 또는 우리 부스의 키워드를 보고 관심 있어서 우리 부스 앞에 머무는 이제 이 사람의 밸류가 이제 어느 등급인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정말 키펄슨 나와 정말 라이트 펄슨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뭐 우리 기술에 큰 관심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바이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내 부스 앞에 머물러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호기심을 적어도 느끼게 할 수 있는 나의 전시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기업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점점 우리 기관이나 이제 정부 부처에서 준비해주는 파빌리온의 나의 부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공용 공간에 1m 되나? 공용 공간에 뭐 무대도 깔고 뭐 이제 미팅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저희는 적어도 2m 이상은 되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뭐 무대나 이런 공간들을 좀 줄이고 기업에게 온전한 공간 구성을 하거나 또는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프로덕트 중에 굉장히 부피가 크거나 이런 실물 프로덕트를 갖고 오는 데들은 이제 공간 구성을 이제 좀 다르게 두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시연과 이런 실물에 집중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분들 공간 작다고 해도 그 작은 공간을 오밀조밀 사용을 하여서 정말 직접 체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나랑 상담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도 직관적으로 내 서비스가 어떤 걸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스가 기획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몇 개 기업과 기관을 케어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이미 저희는 확정된 게 다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더 이상의 그 기관은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다 되었어요. 어디. 과거에는 저희가 유레카에 좀 더 집중해서 클라이언트가 있었다면 올해는 LVCC의 이제 노스 쪽, 그 다음에 LVCC 사우스 쪽, 그 다음에 글로벌 파빌리온 쪽, 유레카 쪽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도 저희의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산업별로 좀 중복이 안 되게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대학 그리고 뭐 지자체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클라이언트 얘기는 안 하시지만 나중에 다 아시게 되겠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더 웰컴 집중할 수 있어라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저희는 딱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나게끔 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를 초청을 한다. 네. 그랬을 때 정말 관 하나만 제가 담당을 한다면 제가 부를 수 없는 미디어인데 예, 저희가 우리 진짜 힙한 그 한국의 K-테크놀로지 경험하고 싶어? 이럴 때 내가 뭐뭐뭐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인터뷰 해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그 느낌, 한 번의 컨택으로 굉장히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과 많은 취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관의 바이어를 매칭할 때는 투자자분들의 그 인더스트리 그 버티컬마다 네.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 다르신데 네. 저희가 좋은 투자자를 섭외했을 때 A관에서는 이 기업을 소개하고 네. B관에서는 이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2024에 비해서 또는 과거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비중 높은 네. 그런 키퍼슨들을 이번에 저희가 많이 이제 인바이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실 뭐 CS가 어떻게 보면 이슈도 있고 관심도 많은데 개별 참가 기업은 줄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특히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 기업들의 뭐 참가 비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이유일지. 네, 우선은 참가를 하고 싶어도 네. 그 임차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임차가 당연히 네. 다 네. 거의 대부분 솔드아웃이 네. 됐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아주 작은 2개짜리 부스, 3개짜리 부스, 구석에 있는 부스 네.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네. 컨펌이 안 난 부스들 이외에는 거의 100% 다 솔드아웃 됐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네. 기업들이 이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가 내년에 꼭 CES에 나가고 싶어라고 네.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이미 CTA가 주어지는 그 부스 임차에 대한 프리오리티가 과거에 그렇죠. 참가를 했던 네. 기업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사이즈 부스들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CES를 그냥 가볍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 부스, 두 부스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문턱이 높죠. 그러니까 임차가 어렵고 두 번째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좀 비싼데 네. 실질적으로 그 CES에 가보시면 굉장히 네. 다들 모든 관들이 다 화려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임차 비용 플러스 관에 대한 데코레이션 비용 그리고 거기까지의 그 비싼 라스베가스의 CES 그렇죠. 물가의 출장 비용 그런 거 대비 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효용성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 반면에 너무 많은 기회가 그 파빌리온들이 열려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이 자, 우리 좋은 기업이라면 우리 받아들일 테니까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러브콜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혼자 갔을 때 못 받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너무 멋진 관 데코레이션 네. 이제 관으로 들어가는 네. 그리고 혁신상에 대한 컨설팅 네. 그리고 미디어나 네. 바이어 매칭에 대한 그런 혜택들 이런 네. 것들이 내가 개별로 가는 것 대비 지금 내가 이 관에 선발만 된다면 네. 선발만 된다면 돈을 떠나서도 너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이라고 해도 나랑 핏이 맞는 그런 관을 선택하는 게 기업들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그럼 나랑 핏이 맞는 관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어디든 난 CES에 나가고 싶으니까 내가 그 허락되어지는 나를 뽑아만 주는 어디라면 나는 좋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파빌리온별로 굉장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네. 그리고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의 혜택들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 관에서 초청하는 키 바이어나 키 인베스터들의 성향도 많이 달라요. 네. 내 기업이 어느 파빌리온에 존재했을 때 더 돋보일 것인가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내가 어느 파빌리온과 함께 이렇게 동반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공통관들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가 될까요? 네, 저는 늘어나거나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네.
우리 기업들도 뭐 수요가 계속 당연히 있고. 수요가 C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CTA도 CS라는 행사를 점점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을 이제 기관들이 예산을 어딘가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디다 예산을 쓰시겠어요? 당연히 성과가 제일 잘 나는 데에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CES만큼 비즈니스 성과가 그 자리에서 확 나는 행사가 드문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냐면 나는 뭐 반도체 회사야. 그렇게 아주 명확한 장르와 명확한 시장이 있어. 나는 그게 북미를 위한 어떤 뭐 반도체 회사야. 난 오토메이션 회사인데 뭐 나는 B2B밖에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명확한 목적이 있는 회사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오토메이션 페어를 간다든지 뭐 바이오 행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맞는 이제 키퍼슨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테크 컴퍼니라면 또 테크나 컨텐츠 컴퍼니라면 CES에서 그렇게 만나야 되는 모든 장르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과, 뭐 상담회, 그다음에 뭐 MOU 성과 이런 것들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 파빌리온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은 좋겠네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파빌리온도 과거에는 다 유레카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관들 중에 올해는 저희는 유레카 전혀 생각 없어요. 저희는 글로벌 파빌리온이에요. 라고 처음부터 엄청 많더라고요. 예, 생각하시는 데가 많아요. 이유는 물론 유레카에 선보이는 거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글로벌 파빌리온에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기업을 거기서 우리는 선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레카는 기본적으로 CTA가 정한 룰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기업도 어쨌든 그 기준점이 안 맞으면 탈락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공동관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차피 3개밖에 없거든요. 이제 유레카, 글로벌 파빌리온, 디자인 앤 소스 3개밖에 없는데 이쪽들에서는 이제 유레카를 제외한 나머지 2관은 내가 임차를 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들을 그 특색에 맞게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을 작년엔 굉장히 많이 꺼려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난 이쪽이 나랑 맞아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CTA가 뭐 아시지만 예전에 사우스 옆에다 돔 지어가지고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되게 반응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사이즈가 원래대로 뭐 사우스 다 차고 막 이렇게 돼서 또 돔으로 간다 그러면 또 저는 바뀔 것 같긴 하지만 대표님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일단은 CES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 하고 계시니 당연히 그게 잘 되어지도록 뭔가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더 웰컴이 뭔가 기업과 기관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또 거기서 좀 이렇게 더 웰컴이 주최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뭐 계획하거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희가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아직 뭐 소소하게 진행들은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MWC 올해 이제 MWC에서도 저희가 주최하면서 K-나이트 MWC는 사실 커뮤니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행사장에는 집중하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다른 부대 행사가 CES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K-나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신 분들에게는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가는 자이텍스에서도 저희가 K 메타버스 나이트 라고 해서 또 우리 기업들과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을 정말 잘 끌어줄 수 있는 국부펀드 쪽에 계시는 이제 한국인 분들의 네트워크들을 이제 초대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의 존재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저희가 가장 잘 살펴야 되는 저희 성과내야 되는 참가 기업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뛰어넘는 뭔가를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참가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과를 내려면 낮엔 전시관에 충실하고 저녁에는 정말 네트워킹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실해야 되는 많은 네트워킹 중에 끈끈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한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뭐 진행을 하는 다른 바이어나 뭐 투자자들과의 그런 네트워킹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체적인 행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행사들을 한번 코-오거나이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CS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CES에 사실 참관 시장은 잘 몰라요. 이제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시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참가하시는 저희 참가 기업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CES가 끝날 즈음에 이런 행사인 줄 알았으면 또는 더헬컴이 이 정도 준비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후회를 지금 현장에서 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CES에서 만날 바이어 리스트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저희가 아마 저희 관에 참가하시는 모든 기업들에게는 본인들이 초대하고 싶은 모든 바이어가 있으면 그 티켓 수량에 관계없이 저희 다 티켓비 무료로 다 무료 초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그런 본인들의 활동, 마케팅 활동,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활동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만 내가 어떤 현장에서의 이런 개인기나 액션에 의하여 이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사전 준비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내는 성과를 꼭 이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게임하시느라 피곤하신 분들 없이 저녁은 다 늘 바이어와의 약속들, 투자자와의 저녁 미팅 이걸 한 달 전부터 다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도 이제 오전에 줌 미팅하면서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바이어분께서 11월에 우리 다 땡스기빙 때문에 진짜 다 정신 없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약속 잡을 때 11월 초 이전에는 좀 약속들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땡스기빙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다 좀 정신이 없잖아 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하시는 우리 참가 기업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10월 안에 또는 11월 중순 이전, 땡스기빙 이전에 나의 바이어들을 정리하면서 이 시점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리드 제너레이션과 리드 마케팅의 딱 타이밍이다. 이 시간 놓치면 나 리드 마케팅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CES 참가 기업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려면 행사 전에 나의 영문화된 컨텐츠가 많이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러 오는 기업은 우리도 누구 만나려면 링크드인 조사하거나 구글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들에게 내 링크드인 개비하고 그리고 내 유튜브에 최신 컨텐츠 올리고 그리고 에이빙 같은 매체들 많이 활용해서 내 최신 영문 기사 구글에 서치 되게끔 만들어 놔야 이 사람이 안심을 하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전에 리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컨택 라인 정비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구글, 유튜브, 링크드인 또는 그 이외의 여러 채널들 내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서 내가 CES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문 최신 정보는 이거고 이런 것들을 나를 만나게 할 사람들이 미리 검색하고 올 수 있게끔 세팅하는 거. 그 두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관도 비즈니스 미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의 부스는 없지만 우리 부스에 오는 바이어처럼 나도 누군가의 바이어이자 나도 누군가의 협업 그쵸?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CES 같은 경우는 익시비터 리스트가 굉장히 다 빨리 나오고 네. 익시비터의 컨택 정보 그리고 네. 익시비터랑 CE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직접 네. 네. 소통하고 약속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참관하는 그런 기업인이라면 저는 미리 그 익시비터 리스트에서 소팅해서 나의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을 거고요. 네. 그걸 맵에 표시해서 내가 언젠가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을 다 잡아주세요. 미리 네, 컨택해서. 미리 난 누구고 내 링크드인 뭐고 우리 비즈니스 뭔데 너랑 어떤 협업의 아젠다가 있다. 네. 거기 포인트는 아젠다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나 그냥 몇 시에 너 찾아갈게 이게 네.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넌 나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30분 시간을 내달라. 네.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바이어이자 네. 협업 파트너가 온다는데 그래서 나의 그 기본 참관객도 내가 구경하는 일정이 아닌 그 비즈니스 미팅 다이어리를 꼭 일정 네, 안에 네. 만들어서 만나야 되는 기업들을 다 잘 정리해서 시간에 맞춰서 미팅하여서 내가 부스는 없지만 나도 비즈니스 미팅에 꼭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참관단이 되면 참 좋겠다. 네. 올해 구경하고 내년에 나가봐야지 이 생각을 하기 위하여 CES에 오는 지금 참관단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비용을 내고 오시기에는 너무 아깝다. 네. 네, CES는 에이빙의 컨텐츠만 봐도 다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은 에이빙 컨텐츠로 하시고 직접 경험은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좀 할애해달라. 마지막 에이빙 어필까지. 네, 오늘 뭐 좀 짧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CS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서 하느냐가 좀 제일 포인트인데 그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업들한테는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 기업들이 아마 연락을 하시면 다 또 해주실 거죠. 네네. 개별 기업들 연락 좋고요. 저희 누군가가 이렇게 좀 CES에 진짜 오고 싶으신 한국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더 헷갈리면 연락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못 해드리는데 저희가 델리게이션 리더여서 티켓을 무료로 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한국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참관단 프로그램 같은 거로 안 오시는 분들 중에 좀 CES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연락 주시면 저희 이제 델리게이션으로 리스트를 올려서 무료로 발권될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CES가 코엑스와 같다, 뭐 재미없다, 의미 없다라는 그런 CES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정말 CES가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인지 기업들과 참관하시는 분들이 좀 충분히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이쪽 보시고요. 저는 저기 손 흔드시면 됩니다. 에이빙 화이팅! 화이팅! 네.